1989년에 인터넷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면서 세상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 공개되면서 PC와 컴퓨터를 통해서 그 기회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빌 게이츠고요.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새롭게 크게 바뀌는 그런 도구의 붐이 불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잘 아시는 AI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도구는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건데요. 우리가 A에서 B까지 갈 때 걸어서 가면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은 적은 에너지를 들이고 적은 시간을 들여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요. 이제 AI는 인터넷의 능력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에게 정보 전달을 받으면은 그 정보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AI에게 내가 어떤 정보를 배운다고 하면은 질문만 잘 한다면은 그 AI를 통해서 아주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이 있다면은 내가 검색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앞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AI에게는 질문을 잘 한다면은 아주 빠르게 좋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빈부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질 것인데요. 여기서 AI를 잘 쓰실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과는 완전 다른 방향이어가지고 이 영상을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AI를 잘 쓰시려면 질문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questioning skills인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외국에 가보면은 질문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질문을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이에요. 중국인도 질문하고 뭐 베트남 사람도 질문하고 미국인, 호주인, 뭐 영국인 다 질문하지만 한국인들은 질문하는 게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뭐 알려주면은 그게 맞는지 아닌 건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주입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앞서 나가는 한국인들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질문을 일단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가장 근본적으로 바로 이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curiosity. 호기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원할 거야. 이렇게 뭔가 맹목적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꿈뻑 뭔가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궁금해하고 이렇구나. 그리고 뭔가 좀 특이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사물이 how things work,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바로 질문을 잘하는 것의 가장 근본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하는데 이 잎을 보면은 이 잎이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자라날까 참 궁금해요. 자연의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그거에 뭔가 좀 패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호기심을 갖고 파고들다 보니까 그게 골든 레이시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도 골든 레이시오가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정말 이거는 정말 좋은 거구나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그런 골든 레이시오에 기반하여 가지고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비행기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비행기는 아름답고 어떤 비행기는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둘 다 기능은 합니다만 아름답게 보이는 비행기는 그런 골든 레이쇼에 기반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쓰는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사람들을 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어로 대화하는 그런 모임을 처음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기가 이렇게 끊김없이 대화를 하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끊김없이 대화를 했어요. 그거는 호스트인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저는 사람을 참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공간에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호기심에서 근원해서 질문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AI에게 하는 질문도 똑같을 것 같아요. AI에게 물어보실 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신다면은 그 질문의 질도 점점 상승하더라고요. 자, 그게 AI를 잘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questioning skills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교육이 되고 있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 학교를 다녀보니까 선생님들이 don't
judge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 물건이나 무언가를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는 건데요. 이게 판단의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의 발음이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외모나. 근데 그 판단이 느껴져서 제가 지금 자유롭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좀 불편했습니다. 이게 외국인과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외국인들은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마음이 편한 것도 그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판단을 겉만 보고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판단의 기본인데 이제 좀 넘어가자면 어떤 뭔가 좀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좀 보답도 받고 싶다면은 이 판단을 잘 하는 법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저의 친구 중에서 되게 위대한 업적을 이룬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지금 70대이신데 그분께 제가 20살, 19살 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친구가 마가렛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Judge well. 판단을 잘 하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don't judge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판단을 잘 해야 된대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하고 인터넷에 어떤 정보를 보는데 그 정보에 어떤 것들은 옳은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나에게 필요한 게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잘못된 게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judgment입니다. 판단력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안목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이건 판단력, judgment입니다. 그래서 AI를 잘 사용해서 성장하시려면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하신 기술은 judgment, 판단 능력 되겠습니다. 이 판단 능력은 시간을 들여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익힐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판단 능력입니다. 경험을 통해 얻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판단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인지를 하셔야만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 목적지가 흐릿하면은 되게 흐릿하게 이상한 데에 도달하고 하는데 목적지가 명확하면은 명확하게 그것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judgment 스킬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인지하신다면은 AI를 훨씬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AI가 실수도 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질문을 좀 이상하게 하면은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AI가 알려주는 정보를 잘 판단하신다면은 그거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면은 이렇게 questioning skills과 judgment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이 세 번째가 근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부자와 빈자를 가리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세 번째, creativity입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창조성인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것이 시도가 되었다고 해요. 제가 10년쯤 전에 호주 최고의 산업디자인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과제가 조명을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과제는 의자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의자를 디자인을 하는데 저희 이제 신입 디자이너들에게 교수님 강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시도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의자의 디자인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돌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일단은 기존의 것들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좀 고급 단어로 defamiliar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것들을 조합해서 좀 다르게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좀 개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creativity는 AI를 활용해서 성장할 사람에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불편한 것이 뭐가 있는데 아니면 이게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한번 creativity 뭔가 좀 다르게 만들어 보겠다 한다면은 그게 바로 창조성 되겠습니다. 창조성은 상상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목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창조성은 이것도 호기심에서 근원을 하고 뭔가 좀 굿윌에서 근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다 머리에서 온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왜 제가 가난한 예술가였다가 이렇게 좀 넉넉한 그런 작가이자 이런 뭔가 좀 사업가가 되고 나니까
이거를 바꾸면은 인생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건 바로 생각하는 법입니다. 왜 부자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처음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의 시간은 다 배움이었어요. 이 현실이라는 모든 것은 다 머리에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배우는 시간이 걸리는 게 바로 이 부자가 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말하는 부자란 인생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러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부도 있어야겠지만은 근데 부자라는 것은 하나의 태도이고 생각하는 방식이고 하나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이런 배움이 필요한 건데 그 배움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근데 AI를 잘 써서 인생을 바꾸시려면 일단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시려고 쓴 책이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입니다. 제가 좋은 대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근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법이었어요. 또 다양한 대학교를 다니고 나서 생각하는 법은 다를 수 있구나. 다른 관점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대학교에 유학을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대중들에게 어려운 일인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뭐 그런 가정이라든가 그런 책임을 좀 해놓고 내가 자유로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유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나 한국인이 하실 수 있도록 쓴 게 이 부자의 110가지 생각하는 법입니다. AI를 잘 쓰셔서 그걸 부자가 되시려면 부자의 110가지 생각하는 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셔서 이 생각하는 법으로 당신의 인생에 적용을 하시면 그로 인해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AI를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더 만족스럽고 보람스러운 인생을 사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자의 110가지 생각하는 법 그리고 베스트셀러 영어책 저자 아우레오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No worries!